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시가 됐기 때문에,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박주현 변호사께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여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일이 제가 범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15 부정선거가 지금 3차에 걸쳐 진행된, 지금 2차죠. 2차가 됐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담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언론, 지금까지 언급을 해주신 후보들을 뵙게 되면, 한 말씀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 최재형 후보, 심지어 이제 홍준표 후보 등등이 이쪽 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우파,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들, 좌파들도 좋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게 없다고 입을 약속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볼 땐 가해자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들의 이제 대표 주자로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옳은 말씀을 해주시고 장기표 후보님, 박찬주 후보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부정선거를 조사해보고 싶었다, 수사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저희들 귀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방송 토론을 할 때도 검토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세 개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반응들 때문에 결국은 3번에 걸쳐 바꿨던 포스팅을 삭제하게 이르렀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언급은 우리들이 그 부정선거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판사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이제 할 때의 경험을 보면, 그럴 때 보면 대개 부정이 기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보면 기표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부정행위 혹은 그런 잘못된 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홍준표 후보도 얘기를 해줬고요. 박찬주 후보, 다음에 안상수 후보께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것이 부정선거와 싸워온 역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국민의힘 후보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시게 됐다 해서 이제 안도를 갖습니다. 근데 어제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자기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1분짜리 그 화면을 올렸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 거짓말로 점철된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게 더욱 가능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황교안 후보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그 질문의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선관위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이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부정선거가 있어서 부정투표용지를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 부정투표용지 속에 그런 증거를 남겼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증거를 남겼다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얘기다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광역성이 있죠. 그 방송을 한번 얘기하면 주워 담기가 힘들고 다음에 많은 곳에 일시에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를 지금 법관 출신들이 저렇게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왜 했느냐고 제가 국회에서 하태경 후보를 만났을 때 그걸 따졌을 때 얘기는 자기는 또 그걸 어디서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무슨 검색을 했느냐, 기사 검색을 한 것이냐, 그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사라고 해서 우리가 정정보도 신청을 해서 지금 정정보도 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랬더니 사람을 불러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관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지금 피고입니다. 자신들이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미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증거가 아니라고 악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저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의 입장, 다음에 증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이 그걸 이제 발표를 한 것,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정을 내렸다고 말을 바꾸는데 대법원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대법원의 결정은 판결문으로 나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렸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판결을 했다는 말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서 오늘 그 고발 조치에 들어갑니다. 하태경 어제 고발장을 오늘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해주시기 전에 아무래도 도태우 변호사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 그 고발의 취지와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음악이 좋네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눈에 띄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 뒤에 이 윌커슨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저기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윌커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 재검표 결과는 CNN 등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쁜 이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던 간에 많은 부정이 섞인 엉터리 투표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하드 디스크가 2개가 있었다는 저 개표기에 하드 디스크가 2개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코파 카운티의 결과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마리코파 카운티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불상의 파일들, 수만 개의 파일들이 들어있는 또 2개의 하드디스켓이 있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투표지 분류기와 비슷한 그런
부정의 여지가 있는 설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윌커슨 박사님께, 윌커슨 선교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우리 메인 순서를 우리 박주현 변호사께서 하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들 또 얘기할 텐데 준비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하태경 보호말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태호 변호사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예, 준비하시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발장 접수증인데요. 하태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이경우 전 의원님이 상임 대표이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그리고 당내 선거 무결선거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고발 주체가 되어서 하태경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어제 또 허위사실을 또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하태경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구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딴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걸 뭐 가짜뉴스를 한다. 혹은 뭐 법원 판결이 이러한데 당신은 그걸 부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장으로 몰아가는 구조입니다. 하태경 후보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북한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적반하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매를 든다고 도둑이 도둑 잡아라고 소리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느 정도나 쓰냐 하면은 딴 사람을 보고 적반하장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몸에 너무나 배어서 지금 구조의 경우도 그럼 뭐가 이 허위 사실이었냐? 법원이 이게 굉장히 언론에도 널리 지금 좀 퍼져 있어서 거듭 강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이 그동안의 재원표 과정을 통해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하태경은 한 발 더 나가서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최재형 후보가 반문을 해서 판결을 했다고요 하니까 유무표 부분만 남겨놓고 판결을 한 것이라는 법적으로 좀 무지한 부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연히 판결을 하지 않았고 판결을 했으면은 널리 알려졌겠죠.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일을 넘겨서 1년 반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판결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법원은 판결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 조작이 없었다. 조작 증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아시는 분은, 법적 구조를 아시는 분은 그런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조작됐다, 조작 증거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정밀한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정 절차가 어느 것도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조작 증거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렸다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실 부분이고 눈에 띄는 대로 그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정정보도조치 언론 중재위에 제소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허위보도 계속 알려드리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손해배상
고의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절대 그런 판단이나 발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법원이 최대한 발표한 것이 어디까지냐? QR코드 번호를 조사했는데 QR코드 번호가 한개 내에 있더라, 발급번호. 그 다음에 자기들의 확인으로는 중복된 것이 없더라. 이것도 좀 불철저한 조사였다고 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발표할 수 있는 게 그거였고, 그것도 단 한 곳 연수을에서만 조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QR코드라는 것에 법원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창득이 바로 이런 제가 좀 확대해서 이런 색깔 있는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가 각 재검표 현장마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 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떡하니 거의 10장 이상씩 다들 재검표 현장마다 나타나는데 왜 나타날까? 이런 게 스카치 테이프도 붙이고 훼손된 것까지 하면 수십 장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타날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추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이것이 다 QR코드 있는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있는 투표지를 QR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불법하게 다 제작해 놓았으니까 훼손이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조 투표지니까 쉽게 버릴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이 불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런 난리를 만들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상당히 의문이 풀리는 것이 QR코드 자꾸 그러니까 QR코드를 대비하느라 불법으로 QR코드 찍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 급하게 다루느라 훼손됐습니다. 그럼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QR코드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QR코드가 번호 내었다. 그것도 불철저하지만 한 곳 검사에서 그것이었고 절대 조작 증거라든지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잉크라든지 정밀 감정을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태경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한 문제 많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 전적으로 위탁 관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지금 현재 2,000 몇백 명, 곧 3,0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3,000명 가량이 연명해서 가처분을 곧 접수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접수될 것입니다. 가처분의 시청의 내용은 당내 선거 위탁 관리 금지 가처분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이렇게나 120건 넘는 선거소송에 피고가 되어 있고, 또 지난 당내 선거도 문제가 많아서 자료 공개 요구를 하니까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해 줄 수 없는 이러한 불투명한 중앙선관위에 왜 일괄 도급 방식으로, 노예계약 방식으로 다 위탁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지금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의 당내 선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싶게 지난해부터 한사코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정쟁이니 음모론자니 하면서 온갖 험한 말들로 우리 부정선거에 대한 합당한 의혹과 선거소송과 문제제기 규명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음해하던 사람만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선거에서 당대표도 되고 당권파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는 의혹을 심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 경선이 왜 중앙선관위 관리로 위탁되어야 되느냐,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그러한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 법원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순서로 박정희 위원장님.
오늘 그 박주영 변호사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이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대를 하셔도 되는데, 이 이제 선거인 명부라는 게 뭐죠? 선거인 명부, 그다음에 유권자의 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권자 수는 그야말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권리자 수의 명부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 선거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리코파 카운티 바깥을 이사했고 애리조나주 바깥으로 이사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에 지금 죽어서 없어진 그 사망자들이 300명 가까이 투표를 한 사실도 이제 드러나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죠. 그래도 이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나중에 덧붙일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처음에 듣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34세가 된 사람들이 명단이 많이 나온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로 투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반보다 훨씬 더 많이 틀리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턱도 없는 유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었을까, 유권자의 명단을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20대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12.2%였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21대에 와서는 26.7%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선거의 양상은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 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서는 사전선거의 사람들을 많이, 그 파이가 늘어나야지 그 안에서 주무르고 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많이 하라고 독려도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일 투표가 아닌 사전투표 때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선거로 사람들이 많이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사전선거에서 투표를 했어요. 독려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사전투표율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유권자의 명단 속에 사전투표가 얼마가 왔다, 이런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너무나 많이 늘어나면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부정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령 유권자의 명단, 그러니까 이 유권자의 명단을 허수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이 134세 할머니 두 분의 명단의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박주영 변호사의 오늘 놀라운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동안 시간에 많이 알려졌던 내용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간간히 유튜브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빡빡한 사전 투표와 관련된 문제들, 좀 특수 계약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성관이가 말한 부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또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민경 의원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던 그 위안부 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도 선거인 명부
대표 상황표 등에서 인구수, 선거인수, 그리고 투표수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치나요? 네. 괜찮을까? 충분히. 자, 앞에 마이크를 치워주세요. 저 탁자 밖으로. 저기 올라와서 저 테이프 탁자 좀 빼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이제 요즘에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어요? 소리를요?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에코가 있어서 그런지.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주권 누리는 그 진실 규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더 늦지 말라는 의미에서 늦지 마십시오. You're right. 예, 최근에 빳빳한 신권 다발 이거는 익히 작년 5월달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인쇄 용지 특수 조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구리 증거보전 절차 통해서 홍은숙이라는 의정부 부장판사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그때 세상에 공개했고 제가 직접 봤을 때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 용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선관위의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상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를 고용해서 밑에 오상진입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서면보다 더 파급력 있는 영상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해당 투표지는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으로 적은 상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라는 주석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에서 앱송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결국 이렇게 곡선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곡선 모양, 저렇게 곡선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 곡선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 프린터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커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태경이가 배추잎 투표지가 남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트. 잘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롤 용지에서 저렇게 동그란 용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접어서라는 표현이 3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라고 해서 본투표, 사전투표, 재외선거에서도 전부 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초 개표소와 강남 개표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하거나 이렇게 시큰다발 같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진에서 보듯이 색깔이 누르스름한 이런 손때가 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다고 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 재검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해 드렸듯이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는 그런 투표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대부분이 빳빳하게 인쇄로 했어요. 일부 접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것도 어떤 것들이냐? 여기 보면 저기 가운데가 약간 접힌 것들, 몇 장이 가운데가 접힌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겁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투표를 할 때 저렇게 빳빳하게 해서 집어넣는 그런 그림을 그 사진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투표지들만 대한민국 재검표 현장, 인천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목격했던 투표지였습니다. 네, 선관위는 원상 회복 기능,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원상 복음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인쇄업자와 투표용지, 인쇄용지 특수 계약 조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계약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인했던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파주시의 모 업체와 체결한 인쇄계약서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인쇄계약서 4억 계약금액,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백산리 100g이라는 거죠. 백산리 100g 그리고 10 곱하기 15.5라는 겁니다. 15.5. 그런데 이제 특수용지 인쇄계약을 특수 조건이 있는 이 부분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조건에는 원상 보험 기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상 보험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투표 용지에서 원상 보험 기능이 있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원상 보험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수 계약 조건에 따르면은 없습니다. 옵셋 1색도로 인쇄한다. 100g 퍼 제곱미터로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투표지는 뒷면이 상당히 많이 투시가 됐거든요. 이 특수지를 사용한다.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인쇄 감독을 한다. 납품을 한다. 인쇄 원판을 담당한다. 사고 발생 책임은 누구한테 진다. 인쇄 대금은 어떻게 산정한다. 이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원상 보건 기능이 있는 특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관위와 인쇄업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수 조건을 맺은 계약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영등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조금 위원회마다 다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특수용지 100g 퍼 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특수지 1평방미터당 100g이라는 특수지를 사용했다는 점, 그 외에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양질의 특수지를 사용한다. 이것 말고는 원상 보건 기능이 있는 용지라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선관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거 삼립빵 박스가 간식빵으로 남은 상자를 썼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약 특수 조건에는 원상 보건 기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선관위 재검표 현장에서 참관을 했던
그 프린터 전문가는 양산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했습니다. 무게를 측정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이후에 오후에 법원 직원분께 양해를 구하고 준비했던 전자저울로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평당 100g per 제곱미터를 훨씬 초과한 264g을 알 수 있었고 확실한 부정투표 용지라는 것을 확인됨에 따라 재검증 목적으로 1조 재판연구관 송미경 부장판사님께 상황 설명 후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송미경 부장판사님 허락받은 후 현성선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연구관 송미경 부장판사님 입회하에 투표용지 100매 무게 측정 결과 264g이었으며 투표지 크기는 양산시의 선거구 규격에 맞는 100mm, 153mm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선거구 규격용 투표용지 평량 100g per 제곱미터의 무게는 154g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가 이게 규격에 맞는 것인데 하는데 규격을 훨씬 초과하는 264g이라는 것을 즉 평량 150g per 제곱미터라는 부정투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지금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성산 변호사님이 또 본인은 참관인의 뒤에 있어 저울이 찍힌 숫자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무게를 재고 돌아서는 임관에게 무게와 투표지 규격을 물어서 들고 있던 종이에 옮겨 썼습니다. 이 불러준 투표지 무게는 100장 264, 한 장 2.6g이었고 투표지 규격은 100 곱하기 154였습니다. 규격 투표용지 평량 100g 용지의 경우 100 곱하기 154의 크기라면 무게가 154g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라는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즉 우리가 재검표장에서 찍었던 투표지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제조된 투표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워낙 부정을 여론조작, 출구조사 조작, 사전투표 넣기, 당일투표 QR코드 있는 거 배부, 전자개표기 조작 등 각각의 프로세스에 조작을 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표 상황표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규격 용지를 제작해서 집어넣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년 보는 조치를 그렇게 했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인데 이 당일 투표에 보면 이 1년 번호지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신기한 거 보면 오른손 잡이가 안 된 거 없죠? 왼손 잡이가 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마치 이 넘버링을 이렇게 0을 남기고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마 투표하실 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는 신기하게 한 곳에서 비슷하게 뜯은 건지 만든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고 개표장에서 한번 섰고 정리를 하면서 또 섰고 이렇게 해서 재검표장에서 한 번 더 섞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곳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을까?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려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1년 번호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뜯었을까?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관은 선거별로 100매 투표용지를 권해 투표록에 등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미리 찍어줄 수 있습니다. 1년 번호지는 선거인이 본인 앞에서 직접 내어 1년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선거인에게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 1매씩 2매를 한꺼번에 교부. 여기 보시다 보면 그 가위가 나오죠. 통상적으로 가위질을 합니다. 가위질을. 이번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관은 가위로
1년 번호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되어 1년 번호지에 투입하면 없고 선거인에게 지역구 이렇게 잘라놓으면 통상적으로 이쪽이 많이 잘리죠. 이쪽으로 많이 잘리죠. 그런데 이쪽으로 또 획일적으로. 그리고 투표 관리관 도장을 미리 100매씩 찍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장의 투표지를 100매씩 미리 찍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974명 중에 1000장을 넘는 부분을 이번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원은 선거별로 100매 투표용지를 꺼내 투표록에 등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이렇게 1000장을 넘게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번호지에 투입하면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인에게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 1매씩 2매를 한꺼번에 교부. 제가 이번 4.7 보궐선거를 하면서 안양에 있는 인쇄 업체에 새벽, 밤, 낮 이렇게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본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규격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펴기 쉽습니다. 그리고 1년 번호지를 정갈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무번호지가 있어요. 무번호지. 여기 보면 무번호 투표용지가 있죠. 무번호 투표용지가 3,000매, 3,000매, 6,000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투표를 하다 보면 엉터리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천장을 찍었다고 하면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원은 이 선거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투표록에 등록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투표를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건 아무 문제제기가 안 했어요. 1년 번호지에 투입하면 없고 선거인에게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 1매씩 제가 투표록, 개표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록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검증조서, 이 별제 3-1로 검증조서에 붙어있는 별제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는 투표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걸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도 이동 제6투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있었습니다. 네, 투표 관리관님하고 통화해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유상 투표지는 본 기억 없다. 그런 당연히 그분 말씀에서 무슨 가치도 없다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일단의 개표소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대표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투표록에도 없고, 투표록에도 없고. 얘기가 없었으니까. 네. 선거 계획이 그냥 알아서 없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투표 관리관이 내가 찍었는데 그런 거 안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천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증거 보전 전에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2020년 4월 29일 날 2020년 4월 29일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보전 절차가 있었습니다. 결정문에 투표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투표지에는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지역구 투표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민영 판사하고 결정문을 들고 비례대표 투표지도 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결국 못했습니다. 그 사무국장하고 저희들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심지어 판사가 여기 결정문이 있으니까 내놔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문에도 있는데 법치 준수를 하면서 우리 지금 민경규 의원님한테 과태료도 때리는 이런 선관위가 어떻게 증거보전 절차 그거 내놔라고 했는데 안 내놓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못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 개표 상황표 등에서 발견된 부정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해서 계속 열람 등사 청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선거인은 4,674명인데 투표소가 4,684개로 10명이 많아요.
10명이 많습니다. 10명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원회 도장이 또 하나도 없죠. 개표 사업표 중에 좀 심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9칸짜리가 있습니다. 9칸짜리가. 일관되게 같이 같아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가 양식이 다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개표 상황표를 만든 곳이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주 아시는 파주시 신동면, 군내면, 그리고 철원 금북면, 그리고 대전 중구, 이런 곳은 예를 들면 인구수는 159명인데 선거인수는 201명입니다. 투표소는 181명입니다. 이제 파주시 군내면은 인구수는 578명인데 선거인수 617명입니다. 인구수는 여러분 거기서 18세 미만을 빼야 되는 겁니다. 인구수는 거기서 인구수에서 18세 미만을 빼고 계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예, 여기를 일단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20대, 21대 여기 파주시 진동면을 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그때 20대 때 39표를 받았고요. 민주당은 더불어당은 16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대는 72표, 미래통합당은 1표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많다. 유령 투표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예. 여러분들 최근에 공개된 종합선거인명부상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을의 경우에는 불과 딱 2개만, 통합선거인명부 딱 2개만 했습니다. 제가 작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 86년생 그 검사 친구한테 통합선거인명부 하나만 봐서 분석하면 끝난다. 이것만 분석하면 끝난다 했는데 이미 제출 요구해도 선관위가 안 줬고, 야, 그거 압수수색하면 될 건데 안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눌렀다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통합선거인명부 이렇게 2개만 깠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령자는 여자는 117세, 남자는 1908년생입니다. 여자는 1903년생입니다. 영등포의 경우 1903년생보다 많은 사람 22명입니다. 1903년생보다 많은 사람이 8년생보다 많은 사람이 34명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1907년생보다 많은 사람 이렇게 3명 이렇게 있죠.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자도 저렇게 다 최고령인 거예요. 최고령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부천시 신중동에 사전투표수가 그렇게 많았고 갑자기 12%대에서 10% 초반에 불과하던 사전투표율이 갑자기 25%를 넘어 30%를 향해 가는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유령투표, 허구인인지 아니면 중국인이 이 사람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100세 이상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기준수는 68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끝까지 안 나오는데 영등포구의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상 기준 인구수는 68명. 그런데 통합선거인명부에 135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 있는 통계 자료를, 인구 통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등포 선관위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왜 이런 134세가 유권자 명단에 있느냐? 1910년생이 사전투표를 했느냐? 확인 안 해봤다. 그러면 왜 있느냐? 그건 모르겠다. 구청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청에 있는 자료랑
선관위에 있는 통합선거의 명부 자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저한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찾아왔었어요. 사망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책임자에 있는 뒤였는데 청소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부정선거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나름 공익 제보를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엄청난 부정선거 카르텔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뭐야? 안 보이지? 네. 네. 행정안전부 통계 시스템을 보면 또 상당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100세 이상 인구수가 120명, 130명을 사용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요. 갑자기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사망하셨을까요? 갑자기 여기 136명이었다 26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뭔가 명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손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작년에 우리가 선관위 서버 옮긴다고 했을 때 그보다는 좀 지난 이후 일이라 공무원의 일처리 상황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쫙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80세에서 99세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만만히 증가, 이게 노령화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들어가다는 거죠, 자금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식의 명단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얘들이 이준석이하고 하는 짓이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외투표 하자는 거죠. 제외투표. 제외 국민들 우편투표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선관위의 그 문서를 쭉 보면서 야, 얘들 이제 제외국민 투표 이거 부정선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210몇 표를 다 투표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다른 식으로 부정선거에 또 다른 상수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개표 상황표가 있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이렇게 뭐 29,451명이 투표를 했고요. 개표 상황표를 보면 29,45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뭐 한 명 차이가 안 나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연수원의 경우에는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32,649명, 개표 상황표에는 32,648명. 한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관외사전투표도 12,956표였는데 개표 상황표는 12,957명으로 한 명, 이제 마이너스 한 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선관위 표현을 빌리면 오류다,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맞는데 작게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 한두 명으로 한 10명 정도도 선관위는 뭐 그냥 실수다라고 넘어가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예. 여의도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동의 관내 사전투표자는 5,419명입니다. 5,419명입니다. 그런데 이 개표 상황표에는 신기입니다. 지금 이거 잘못했네요. 다음 걸 보여드리는데 개표 상황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5,419명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개표 사항표하고 차이가 현격하다는 거죠. 통합선거인 명부는 5,419명인데 개표 사항표는 5,575명으로 156명이 차이가. 예, 신길 율동을 보면요. 신길 율동은 통합선거인 명부상에는 4,138명이 투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표 상황표에는 4,788명, 694명이 추가로 투표를 합니다. 한두 명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영등포를 용인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참 이거 실수를 많이 했죠. 정정을 좀 많이 한 티가 나죠. 이거는 아는데 예를 들면 대림 상동의 경우에는 4,143명이 통합선거의 명부에 있는데 3,913명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림잡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통합선거의 명부입니다. 선관위는 이 통합선거의 명부도 엑셀 파일로 안 주고 안 긁히는 것들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엑셀 파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1투에 몇 년생이 어디 투표했다라는 거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1투에 1976이 여의동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싹 다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수를 다 체크를 했고 사전 투표자 관내 몇 명까지 다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개표 사항표와 통합선거인 명부의 차이입니다. 왜 그토록 통합선거인 명부를 안 주려고 했느냐? 하나가 나오면 물론 이미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지만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개표 사항표와 비교가 너무 현격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 제7동의 경우에는 3,697명인데 개표 사항표에는 3,003명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현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합을 하면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 구별로 원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 구별로 안 해요. 투표 구별로 안 하고 제가 이 여의도동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소송 지역의 등기번호 전수조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우편 등기 자료랑 차이가 큽니다. 여의도 우체국의 그 수하고 관내 사전수 이렇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이도 현격하게 큽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을도 통합선거명부에는 동춘 1동은 동춘 2동은 3,633명이 되는데 이 개표 사항표는 3,895명이 됩니다. 송도 1동에도 6,054명이 투표했는데 여기 6,410명이 투표했습니다. 한두 명, 10명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저 차이가 얼마나 현격한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크게는 맞춰놨습니다. 크게는. 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줄 몰랐겠죠. 사실은 선거소송을 이렇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각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었겠죠. 대충해도 넘어갔겠죠. 저도 이렇게 차이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전주 지역에 있는 그쪽에 10표 정도 이 정도 실수는 많지만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300, 200, 600 단위가 다릅니다.
개표 사항표와 통합선거의 명부상의 인구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개표 상황표하고 통합선거의 명부상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합니다. 송도 4동 5,399명이 통합선거의 명부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개표 상황표에는 5,038명이 투표했습니다. 361명, 393명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표만 차이 나도 문제가 있는 선거인데 크게는 한 표 차이 났죠? 조금 전에 크게는 대충 뭉뚱거려 보니까.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표씩 차이가 나는데 그걸 뭉뚱거려서 한 표.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 노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도장을 보면 이 도장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도장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시각은 1분 차인데 이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도장의 각도, 도장의 모양 비슷하죠? 이 세 개입니다. 공표 시간 1분 차이 같은 거. 사람이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 아까 민 의원님께서 또 다른 서버가 있어서 기입한다. 전자개표기와 통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장들은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도장을 넣으면 이 개표사항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개표사항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개표사항표 통합선거인명부가 다 가짜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 투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숫자 66대 33 맞나요? 36대 63 36대 63에 맞추기 위해서 기입된 수에 따라서 투표가 정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하고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마치 이미지 파일 조금씩 각도 조금 돌린 몇 개 차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도장을 찍어 보셨잖아요. 도장을 찍어 보셨잖아요. 사실 어디에 꽂힐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최호식 기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이상한데 이러다가 신중동에 4.7초 한 표 이 얘기하다가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를 거예요. 도장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도장에 꽂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개표사항표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크게는 일부러 맞춰놨다는 거, 이게 이제 드러난 이상 그게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지만 개표사항표가 결국에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임시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임시사무소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거짓 답변을 몇 차례 했습니다. 결국 더 있다라는 촉구를 한 끝에 더 많은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 임시사무소가 또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AU앱이나 다른 쪽에서 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1시 08분 도장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중복된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표 시간이 1분 차인데 도장이 거의 유사하다.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까? 그렇게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1분 차이 아니면 같은 시간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똑같이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표 때 전자개표기를 돌렸는데 예를 들면 인천 연수의 전자개표기는 2021년 6월 28일 날 돌았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에는 뭐가 기재되어야 됩니까? 2021년 6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2020년 4월 15일로 기재를 해서 돌렸습니다. 또 다른 중요 포인트. 2020년 4월 15일 16일에 전자개표기를 돌았던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장에서 돌았던 전자개표기의 날짜는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야, 2020년 4월 15일 날 돌았던 대출입 투표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놓고 재검표장에서 돌았던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원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왜 재검표장에서 돌았던 이 시간대를 2020년 4월 15일로 만듭니다. 이거를 또 USB에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그때 이미지 파일만 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을 전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연수하고 양산을 해서는 이걸 패치를 하지 못해서 그 ABS 파일이라는 것을 다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울에서는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이 파일을 전부 다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보면 날짜를 2020년 4월 15일로 맞춰놨는데 뭔가 서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엄청난 불법 행위, 이 범죄 행위를 온갖 수단으로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이 같은 인간을 시켜가지고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을 하고 이준석이는 미국 가서 재외투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열고 직전 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선을 하는데 그걸 기사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개표 상황표와 통합선거의 명부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크게 보니까 하나 차이 나는데 이거 덮자 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사실 훨씬 엄청난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거들은 그동안에는 뭐 잘 다루지 않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라서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됐고 좀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전 변호사님 훌륭한 발표 잘 보셨죠?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개표 상황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로 관내 사전 투표였죠. 예. 이 관내 사전 투표라는 것은 우편 투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지역군데 날짜만 빨리 가는 겁니다. 자기 지역군데 날짜만 빨리 가서 그러면은 투표를 하면은 통합선거인 명부상 그 사람이 투표했다고 기록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개표 상황표라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동춘 1동이다. 그럼 동춘 1동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3,000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동춘 1동 투표, 관내 사전 투표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검표를 가보면은 아시는데요. 동춘 1동 관내 사전 투표함 이렇게 딱 따로 나옵니다. 자, 그럼 3,000표가 동춘 1동 관내 사전 투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세워서 뭐가 나옵니까? 그것을 센 것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와 뭐가 일치하죠? 선관위가 발표하는 통계 숫자가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으면 세 개의 숫자가 뭐죠? 모두 일치할 수밖에 없죠. 예. 관내 사전 투표를 한 3,000명 숫자. 그 다음에 그 표를 개표 때 세보면 3,000명 나오고 그 3,000명 숫자가 선관위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관위 통계하고 개표 상황표는 같아요. 근데 관내 사전 투표가 동단위로 안 맞죠? 동단위로 안 맞습니다. 전체로는 맞춰놨죠. 우선 첫째,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선 첫째, 만약에 첫째 지점은 뭐냐 하면은 이 관내 사전 투표 명부상 숫자하고 개표 상황표 숫자가 안 맞는 것에서 만약에 300표가 개표 상황표에서 늘어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동단위로 보면은 그것은 유령 투표입니다. 그렇죠? 동단위로 보면은 동춘 1동 3,000명만 관내 사전 투표 기록이 돼 있는데 개표 상황표라는 거는 표가 그만큼 더 나왔다는 겁니다. 세야 되죠. 그럼 300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300표. 유령표가 추가된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반대로 가였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3,000명으로 체크가 됐는데 동춘 1동 함을 열어보니까 2,700표만 나왔어요. 그럼 뭐죠? 유권자 300명은 도둑 맞은 겁니다. 자기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표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전동에 다 일어났죠. 전동에. 관내사전. 엄청난 일입니다. 단 하나만 동에 300표만 일어나도 유령표가 300표 들어갔거나 300명의 유권자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수율은 플러스 한 표 혹은 마이너스 한 표만 되게 됐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 이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말하느냐? 이 숫자는, 개표 상황표 숫자는 미리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날로그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4.15 부정선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뚫고 나가려면 저는 뚫고 나갈 것이라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범죄자들이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신종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지동설로 전환되는 것에 비유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정도의 대담한 범죄입니다. 뭐예요? 가짜 판때기를, 가짜 숫자표를 먼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뭘 못 만들어요? 동별로 못 만듭니다. 동별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동별로는 왜 못 만들어요? 동별로는 빅데이터 축적이 안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축적은 동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지역구 단위로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요. 그것을 동별로 흩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수 의뢰 관내 사전투표 몇 대 몇, 관내 사전투표 거의 표 숫자까지 맞춰놓습니다. 미리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의 바닥에 진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미리 그 숫자의 결정이 얼추 아주 거의 근접하게 해놓으면 뭐가 되죠? 차이를,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면 그 실제는 어땠을까요? 민경욱 의원의 승리죠. 뒤집어야죠. 뒤집기 위해서 몇천 표의 조작표가 필요하죠. 자기들은 그것을 관내 사전에 얼마 뿌리고 관내 사전에 얼마 뿌리고 이까지는 계획할 수 있는데 뭘 계획 못해요? 동단위 숫자까지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단위 숫자까지 다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얼추 맞춰놨지만 동단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주 정교하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백 단위로 흩뿌립니다. 이게 프로그래머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분석한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을, 영등포을 통합선거인 명부를 입수한 두 곳에서 똑같이 분석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우리에게 250세계 다 줬다면 어땠을까요? 250세계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주었고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거의 기적적입니다. 어쩌면 내부 고발자가 그 안에 있어서 이걸 우리에게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300명의 유령표 각 동마다 있는 혹은 300명의 도둑맞은 유권자표를 선관위는 당장 해명해야 됩니다. 엄청난 국가 범죄예요. 어디 갔습니까? 우리 300명의 유권자들이 동단위를 어디 가버렸고 300명의 유령이 어디서 출연했습니까? 각 동마다 선관위는 모조리 해명해야 됩니다. 지금 연수을과 영등포을 각 동마다 무려 300명씩 각 동마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두 번째 디지털 부정선거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것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만 맞춰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과정에 아주 정교하게 못하는 흩뿌리는 과정에 이것이 발생합니다. 신종 디지털 부정선거의 실체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 최초로 정교하게 규명한 것일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과 그 협력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확실히 콜라보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집행정지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표 상황표에 보면 위원장 공표 시각 있죠? 위원장 공표 시각. 여기 개표 상황표에 보면 이 위원장 공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지역구에 제가 서면에도 썼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공표가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나와야 언론에서 몇 표다, 뭐 예를 들면 민경우 50, 뭐 정일영 48,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먼저 그걸 하는 거죠. 왜냐? 개표 사항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하고 개표 사항표 생산 시간하고도 달랐거든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중요시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견된 이 숫자들도 대단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 표 차이니까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 안으로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거가 발견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이 거짓말의 왕, 이 선관위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있으면 하고, 자신이 있으면 변명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난파선에서 쥐들이 뛰어내리듯이 이제 탈출을 하고 양심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개표, 재검표가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획득해낸 것입니까? 원래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개는 한 달 안에 다 합니다. 70일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를 오랫동안 놔둘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무려 14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할 때 재검표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장삼이사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나오십니다.
대법원의 직원분들은 대법원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사분들이 계세요. 재판연구원 하면 그냥 일반 판사고, 재판연구관 그러면 부장판사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쭉 나오셔서 개표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5, 60명, 70명쯤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방에 잔뜩 앉아서 하셨어요. 다음에 그거를 지켜보는 참관인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김영철 장군 공군 3스타,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부 그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었고, 다음에 40년 동안 인쇄를 했던 인쇄 전문가도 계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있었어요. 원고. 제가 있었어요. 기자 출신.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이 국정감사 4년 동안 우수 감사위원을 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계시는 이 늠름한 두 변호사를 비롯한 무려 14명의 변호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얼마 동안? 23시간 동안. 저쪽에는 없었나요? 저쪽에는 혹시 잘못될까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법정 대리를 하는 역시 다수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는 무려 3명의 대법관들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렇게 23시간 동안 14개월 동안 싸워서 얻은 재검표 시간에, 재검표는 그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는데 재검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발표 안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표가 그냥 공짜로 300표가 늘어났어요. 사전 관외 투표에서 4,460표를 얻은 것으로, 제 기억에 지금 4,470표를 얻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해봤더니 4,760표, 4,460표를 얻은 것으로 선관위는 발표를 했는데,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날 23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하루 꼬박 걸려서 세인 것은 4,760표. 4,760표로 정확하게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어디가 틀리더라도 이거는 세기의 사건입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우리들이 분명히 재검표를 하면 잘못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으로선 300표가 늘어난 게 되는 겁니다. 299표도 아니고 301표도 아니에요.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코미디가 좀 벌어졌냐면, 이 중앙선관위에서 대법원에서 잘못했으니까 다시 세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너희 둘이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 300표가 늘어난 것이 지금 늘어난 것이 분명한 게, 우리가 전부 다 QR코드를 맞춰봤거든요. 맞춰봤을 때 이게 잘못이 됐으면 거기서 잘못됐어야지. 그러니까 300표의 차이가 났어야죠. 아주 물 흐르듯이 쫙 지나갔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원본을 갖고 맞춰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4,400 만약에 70표라면 4,470표 4월 15일날 있었던 것과 그날 맞춰봤던 4,760표랑 300표 차이가 났어야죠. 그런데 차이가 안 났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또 발견이 되느냐, 이 이미지 파일이 진짜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 변호사가 원본은 지웠고 사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날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짜 표들의 이미지 파일이었다라는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이 14개월 만에 재검표를 한 표의 차이가 300표가 나셨다. 이것이 이번 부정선거에 움직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재검표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재검표를 해달라는 것 우리도 환영합니다. 재검표를 하면 우리 좀 더 분명하게 봅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봤는데
도끼 눈을 뜨고 봤는데도 그걸 발견 못하고 300표가 나온 게 잘못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발견된 것, 다음에 그날 6.28 재검표에서 나왔던 우리들이 그 당시에 발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들. 왜냐하면 우리도 나중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발견했어요. 제가 그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일장기 투표지로 무효표 처리가 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 눈으로 봤는데 민경욱이라고 쓴 것도 많이 무효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발표된 거는 뭐냐면 제 표는 151표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요. 내가 볼 때 이 무효표라고 해서 아까운 표가 많이 무효가 되는 걸 봤는데 나중에 151표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300표가 늘어났다고 대검이라고 그러지. 대법원의 검증 조서에는 나왔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발표해주신 우리 박주현 변호사 또 도태현 변호사 두 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는 분들 박수 치시려고 해서 한번 박수 쳐주시고 박수 치시려면 세게 쳐주시고요. 네,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유튜버들 계시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자기의 신원을 밝히시고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기 얘기 계속하는 게 아니고 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나와서 해주시든지 큰 소리로 해주시든지. 저는 서대문구의 소속인데요. 그 표를 할 때 두 표가 모자란 것도 있었고 두 표가 남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프를 내놓고 못 가져가긴 했는데 제가 잠깐 눈을 파는 사이에 그 스프를 들고 갔거든요. 그때 그 시국에 그 투표 용지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지금 서대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성원 의원 지역입니까? 문석재.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습니까? 투표지 보존 신청. 투표니까 뭐 될까 아닌가 그냥 넘어갔어요. 안 했으면은 예. 안 했어도 그 상당 기간을 보관을 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네, 조금 알 수 있으면 좀 확인 좀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성원 지역은 아니랍니다. 네, 알겠는데 지역이 이성원 우리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체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걸 다 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폐기하고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영장을 들고 검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문제. 네, 누군가는 그거를 고소고발을 해줘야 될 거고, 다음에 고소고발의 그 시효가 좀 남아있는지, 이게 선거 관련 법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다 가짜 투표이기 때문에, 다 도장을 다 위조를 해놓고, 저게 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네. 공문서 위조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누가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 그 사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2표 차이라고 그러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나눠보면 별 이상한 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찾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쿠를 누가 땅에 내려놨었어요. 그랬는데 투표차에 저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못해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이상한 점 두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4월 15일 개표날 180명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에 조용했던 것. 만일에 국민의힘에 당에서 180명 됐으면 만세 부르고 춤을 추고 부르고 네. 춤을 옆에서 풀하고 별짓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예, 근데 그 180명 켜지질 않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예. 180명이 당선인데 민주당은 조용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 네, 그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례대표가
민주당에서 180명이 당선됐으면은 적어도 25명은 당선이 돼야 되는데 1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19명. 오히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으로 제시한 것이 이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 그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들 모여있는 그 회의장에서의 모습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 전해에 지방선거에서 요만큼의 승리를 거뒀을 때 추미애 대표가 난리를 치면서 정말 생난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고 했던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초홍선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그 사람들이 아무 웃지를 않아요. 한 사람도 웃질 않아요. 한 2명만 박수를 칩니다. 내가 그 사진을 갖고 부정선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서 외국에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은 저한테 물었어요. 이거는 잠깐의 눈속임인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저한테요. 제가 속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요거는 박수치기 2초 전 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비디오를 찾아봐라. 이거는 정지화면 사진 와 하기 전에 이러고 있을 때 찍은 거 이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계속 있고 그런 거다. 그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저의 지금 생각은 180석?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180석 아니면 아니 아까 이근형이 어저께인가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 그래서 우리가 180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야 무슨 180석을 얻어 그랬는데 진짜로 180석? 이런 놀라는 표정이었지 와 좋아하는 표정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상하다는 것 이게 맞진 않아요. 그렇게 이쪽에서 차이가 났으면은 비례대표도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은 부정이 일어났다는 뭔가 맞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아버님 저쪽 뒤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려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힘당이 유일 야당입니다. 야당 대표 대선 후보를 뽑는데 K보팅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이. K보팅은 중앙선관위에서 K보팅 시스템을 전 세계 부정선거에 동원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완전 부정선거의 주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요지는 요번에 드러난 성남 대장동 게이트에 전부 다 법조인들이 발견했는데 그게 박영수 건순이 전 선관위원장을 했던 사람 대법관 여기에 또 변호사 단체의 선거 범위가 요번에 중앙선관위 변호 대리인단이 배우가 아주가 근데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 단체가 아닌지 이건 기피 대상이 아닌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우리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 국민들이 날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하게 거꾸로 침몰하는 광경을 보면서 어디에 호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참 앞장서서 노력하시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국민이라면은 분명히 이 말을 듣고는 산더미 같은 이 점검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를 그리고 머리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대담 후보 대선 토론 그 보면서 하태경이라는 그 자는 저희들이 기이합니다만 자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을 하는 그것도 옛날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이 판사했던 최재형 후보인가 전 판사를 아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분노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 우리 변호인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상대되는 중앙선관위 변호인단이 혹시 데려가지고 어떤 저쪽의 어떤 변호 단체가 아닌지 기피 대상이 아닌지 이걸 질문드립니다. 우리 민경훈 위원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피 대상이라는 건 지금 대법관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 네, 대법관 중에 그쪽에 지금 대법관 현직에 있으면서 뭐 화천대유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저 기피 대상이 아니고 저 깜빵에 들어가셔야 되는 대상이죠. 예, 그거는 그 문제인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는지 그걸 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100번 맞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당 내에서 싸워야 되는 문제를 당 내에서 서로 하태경 같은 사람이 있으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시스템에 K보팅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출도 하고 있고 우리 각급 기관의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도 나가 있는 것이 이제 K보팅 시스템이고 프로듀스 101 같은 연예 프로그램에도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쓰이는 것이 K보팅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통령 후보 경선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게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황교안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고 전부 다 후보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질문. 그 사전투표, 본래 원칙적인 사전투표는 각 QR코드가 다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재검표할 때 나온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옵세트, 거기 QR코드는 한 50종은 다르게 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하면은 QR코드가 다 다를 수가 없지요.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끝입니까? 예? 질문이에요? 끝? 예, 그거는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백만 개도 한꺼번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쇄 기술은 그걸 컴퓨터로 주어지면은 그냥 옵셋 인쇄를 하면서도 계속 다른 것으로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업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하시려고 아니죠? 사실 지금 선관위가 재검표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QR코드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QR코드에서 중복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QR코드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재검표할 때도 QR코드는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QR코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투표지 원상에 있어서가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g이라는 그 계약 조건에 있는 그걸 써야 되는데 155조지를 썼다든지
뭐 규격이 안 맞다든지 본드가 됐다든지 테이프가 붙었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프나 스카치 테이프에 붙은 이런 투표지는 버리고 다시 넣어도 될 텐데 그거를 계속 그 현장에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QR코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면은 구멍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수는 대류가족의 대표 변호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였고요. 이제 특검 가기 전에는 법무법인 강남에 아마 그 남모 변호사가 강남 변호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화천대유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대류가족은 조재현 대법관이 대류가족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 그 소송에 있어서 대리인도 대류가족 변호사입니다. 근데 대류가족 출신 조재현 대법관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효표들을 사실 그 일장기 투표는 전부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문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그걸 다 유효를 했고 그거는 또 감정 대상으로 하나도 채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사람이 또 조재현 대법관이었는데 이 주로 뒤에서 좀 그런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류가족 출신이에요. 네. 네, 다음 질문. 리얼프레스 방송입니다. 그동안 이 4.15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언론 방송에 노예가 돼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프레스 방송은 앞으로 그 고한석과 양정철 이자들을 부각을 시켜서 이자들이 4.15 부정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 특히 고한석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의 전문가로서 그런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이번에 이 사실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내년 3부 대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한석이가 이재명의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래서 이 고한석이가 빅데이터로서 이재명과의 그 상관관계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자 4.15 부정선거의 그 어떤 원흉이 될 수 있는 한 주범 중에 한 명이 기술자가 고한석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빅데이터의 전문가고 4.15 부정선거에 이렇게 그 박원순의 밑에 비서실이 있으면서 이렇게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양정철이 이번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지난 4.15 부정선거의 1등 공신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보면.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었죠. 1등 공신에서 180석 이상을 얻었으면은 그야말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 자격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음 날 뭐를 했어요? 나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상하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아랫입술을 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거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는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경련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승리를 하면 뭐 어디 대사를 갈 수 있고 뭐 엄청난 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양정철, 이근영, 고한석, 그다음에 권순일, 박명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지금 100m 질주를 해서 갔습니까? 이재명 캠프. 이재명 캠프로 왜 갔을까요? 공명선거 하러? 아니 왜 그 부정선거의 기술자들이 몽땅 짐을 싸가지고 한 명한테 갔습니까? 부정선거 하러 간 거죠. 부정선거. 예, 고한석이라는 사람 빅데이터 전문이고 이근형, 양정철 다 같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낙연 화이팅! 이낙연 화이팅! 열심히 싸워야지. 이재명 지금 부정선거 하고 있는 거
우리와 함께 손잡고 싸웁시다. 또 다른 아까 그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 새삼 되새겨야 되는 것이 선관위가 지난 4.15 선거를 할 때 사전투표소에 CCTV를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하고 협력자들이 찾아낸 동마다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관내 사전투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한 숫자가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CCTV가 확보되어서 그 실제의 투표자 숫자를 셀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령 투표 부분이 반박이 훨씬 실체적으로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틀어막은 진실 규명을 틀어막은 선관이라면 지금 이런 증거가 나왔을 때 해명을 해야 되죠.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있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동에서 300명만 나와도 국가적으로 뒤집어져야 될 일입니다. 300명의 유령이 투표했거나 아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300명 유권자표는 두둑 맞았거나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 동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지역구 전체에 걸쳐져 있고 두 곳 다 나타나고 앞으로 우리에게 통합선거의 명부를 줘서 분석한다면은 더 나올 것이 예상되죠. 이건 당장 정치권 전체하고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뒤집어져야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부정의 카르텔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장동 이상의 국가를 완전히 부패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 눈앞에는 대장동 수천억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수천억이 아니라 수백조 수천조 국가 전체가 여기서 다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모이신 유튜버 시민분들이 사실 나라를 살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셔야 되고 나서 주셔서 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로에 서 있고 뭐 긴 말 할 것 없이 여러분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1인 시위를 하시든 강남역 집회로 나오시든 강남역 허가가 났습니다. 강남역으로 토요일날 나오시든 이제는 쏟아져 나와서 몸으로 항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가기 전에 이 박지원 변호사 지금 다 찍으셨죠? 그거를 프린트를 하든 영상을 돌리든 카톡마다 다 돌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났다. 내 아는 가족, 친지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조선일보 뭐하나? 조선일보가 아직도 민족 정론지입니까? 이런 보도를 합니까? 지금 이 한 바닥짜리 전면 광고를 몇 번 수번을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1,000만 원 가까운 돈 듭니다. 매일경제에도 했고 다음에 문화일보에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돈을 준다고 해서 받질 않아요. 이낙연 때문인지 받질 않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겨레 그럼 좌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좀 알려야겠다. 너희들이 쓰질 않으니 기사를 쓰지 않으니 우리가 광고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광고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광고 좋아 3천만 원 내랍니다. 3천만 원. 농담이 아닙니다. 3천만 원 내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신문사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5군데에 광고를 내려고 했었어요. 5군데 중에 2군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3군데 그 중에서도 하나 못한다 해서 또 바꿨습니다. 그렇게 사실에 눈 감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박지원 변호사
해주신 발표해주신 내용을 좀 더 쉽게 우리들이 보도 자료 기사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냐? 전체적으로 맞춰놔서 한 명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투표를 했다고 적어놓은 인원들이 어디는 300명이 많고 어디는 300명이 적고 엉망이더라. 우리들이 개표 상황표나 종합 선거인 명부를 갖고 분석할 줄을 모르고 이런 허점을 얘네들이 남겨놨다.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그 허점을 발견했다. 이것을 뛰어넘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완결판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법,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이제 기사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배포를 할 것이고, 다음에 또 우리는 이걸 내용으로 하는 광고 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들 약속된 한 2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시간 딱 맞았으니까 여기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봐주신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쟁이 우리 독재 국가로 가고 이 민주주의를 흩뜨리는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첩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준비했던 구호가 있었죠. 조직하라. 제일 처음에는 분노하라, 조직하라, 다음에 소리치라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해주시죠.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